시작하겠습니다. 감독 및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타쿤이라고 하고요. 이 퍼플맨의 감독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의 중앙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퍼플맨이라는 작품은 제가 2011년에 만든 작품이고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다큐멘터리로 한다. 좀 이렇게 생소하실 텐데 요즘 판타지,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가 판타지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냥 판타지를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그 리얼리티에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퍼플맨은 세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퍼플맨은 세 단어로 표현한다. 그냥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이, 첫째는 그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배고픔. 그것이 주로 이제 인권하고도 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권, 배고픔, 그리고 거기에서 부자연스러운 어떤 이데올로기, 인권, 배고픔, 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그 대학 때는 사진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을 좀 많이 보고 같이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뭘 봤냐면은 그 민가협이라고 하는 단체였는데, 민주화 가족협의회거든요.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로 간첩으로 좀 억울하게 몰리신 분들, 또는 그 비전향 장기수들 가족들, 그런 분들이 주로 가족 그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참 이분이 뭘 이렇게 잘못들을 했길래 감옥에 50년씩, 60년씩, 70년씩 계시나, 거기서 좀 약간 고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 때의 그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뭐 이것을 표현하게 된 거는 굉장히 십몇 년 뒤, 뭐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뒤이긴 한데요. 그게 아마 동기라면 동기죠. 그러다가 제가 이 탈북자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그 대학 때 생각하던 것과 같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작품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그 실존하는 사람을 섭외하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요. 제가 탈북자로 를 주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탈북자를 좀 여러 만나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탈출기를 갖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만큼 살기 좋은 나라이고 이런 데에서 너무 많이 막 얘기를 하고 좀 세뇌된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우연히 어느 TV 프로에 나온 한 탈북자를 봤는데, 그 친구가 이 주인공 김혁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는 배가 고파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이 친구 삶이 정말 너무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오히려 느끼는 게, 결국 내린 결론은 북한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었던 거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그걸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관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분을 이제 섭외를 하고 그분한테 자기 이야기를 한번 쭉 쓴 거를 대본을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읽어라, 그리고 내가 직접 얘기를 하면, 당신이 직접 얘기하면 더 파워풀할 것이다. 그래서 목소리를 막 녹음을 했고요. 그 목소리에 맞춰서 이제 애니메이션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제작 과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건 스탑모션이기 때문에 한 프레임씩 움직여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작업인 거죠. 예, 그렇게 섭외, 그 다음에 이야기, 그 다음에 촬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김혁 그 친구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걔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교육들이랑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배웠던 교육들이랑 좀 비슷하다고요. 서로 상대에 대한 증오를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그 증오를 막 배우면서 자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까지 증오를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김혁 이 친구는 하는 얘기가 나는 배고프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좋아서 왔다기보다는 단지 배고픔이 싫어서 온 거고 여기가 배고프면 딴 나라로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굉장히 심플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데올로기와 배고픔과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섞였을 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냐.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이렇게 딱 한마디로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받아들이시는 분들 다 다르게 해석을 하시니까. 예. 네, 그럼 감독님께 영화제란 어떤 역할, 어떤 의미인가요? 영화제는 꿈의 공간이죠. 제가 애니메이션을 공부할 때도 그 당시엔 작품을, 지금은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작품을 보고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쇼트필름 애니메이션을 보려면 영화제에 직접 갔어야 되거든요. 그럼 상영되는 작품들이 너무나 부러웠고 저도 저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그 꿈을 계속 키우고, 그리고 뭐 그전 작품들도 영화제에 초청되고 하면서 조금씩 이루면서 제 자신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장의 공간, 꿈의 공간, 전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단편을 하나 다시 또 만들고 있고요. 퍼플맨은 조금 무거웠다고 한다면, 근데 거기서 코믹한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코믹한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된 그런 작품이고요. 이것도 역시 그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 만들고 있고요. 그 단편으로 만드는 거고, 지금 본업으로는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제작사를 지금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V 시리즈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장편도 하나 기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계속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계속 만들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 속의 캐릭터가 제4의 벽을 깨고 관객과 직접 대화하도록 연출하셨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나레이션을 넣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상황만으로 갈까 여러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퍼플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막 그렇지만 이 실제로 겪었던 사람이 말하는 그 이야기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녹음을 해서 들었을 때 뭔가 좀 떨리는 목소리랑 본인이 진짜 아파하고 이런 거를 직접 얘기했을 때 그게 제 3자가 나레이션으로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했는데 좀 결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이제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혁이 너무 불쌍하다. 만나고 싶다. 이거를 여러 필름들 같이 상영을 하고 그 김혁을 데리고 와서 상영해서 같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다들 그 앞으로 이렇게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뭐 잘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관객들이 좀 더 가까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요. 예. 앞으로도 이것 좀 이렇게 계속 좀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기보다도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제 여기저기 알려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좀 많이 했어요. 너 국정원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가 저기 한 10년 전이니까 뭐 MB 대통령 시절인데 뭐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뭔가 좀 억압된 사회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썼다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정말 있었으니까 이걸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해 주는 건 있더라고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근데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정치적인 주제를 이렇게 터놓고 다뤄보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한번
제가 한번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꼭 정치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사람 인권에 관한 얘기니까 인권에 관한 얘기인데 그들이 남쪽과 미국에 대한 증오를 심고 우리는 북쪽과 중국에 대한 증오를 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한된 정보 안에서 배고프게 살고 막 이렇게 인권이 탄압받고 살고 이런 것이 옳은 거야.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그 이데올로기가 사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결국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친구 김혁인이라는 친구가 배고파서 왔지만 그 뷔페 식당에서 달걀을 못 먹게 하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 얘기를 좀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딱히 정치적인 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인권에 대한 얘기, 평등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걱정되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예, 솔직히 그 주위에서 말씀하시던 사람들이 너 잡혀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약간 걱정은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스탑모션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한 프레임씩 찍고 세트를 만들고 여러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사막 세트도 있고 뭐 세트가 엄청 많잖아요. 감옥 세트도 있고 뭐 바깥에 세트 뭐 골목길 뭐 엄청 많은데 그걸 만들고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 다 한 프레임씩 움직여서 찍어야 한다는 게 엄청 큰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감독들하고 막 뭐 대학원생들 다 팀을 이뤄가지고 1년을 꼬박을 작업을 한 건데 그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그 걱정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단편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장편 만드는 것 항상 애니메이션 하면서 하는 그런 고민인 거죠. 걱정인 거죠. 예.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